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복지학과 90학번 동문 권경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사범대에서 석좌 교수로 근무 중이고요.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제 개인적 학문적 여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아동복지학과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올해 딱 만 50세거든요. 저도 아동복지학과 사이좋게 나란히 반 100살 장년층이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겪어오며 더 단단해지고 속이 꽉 찬 아동복지학과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1990년 숙대 아동복지학과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때 추억이 너무 좋아서 만 5살 때 유치원 선생님으로 진로를 확정지은 저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 빼고 놀고 연애하는 건 모두 대학 가서 하는 거다라는 고3 선생님들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과 대표이자 오락부장으로서 과팅, 조인트 MT, 수학 여행 등 동기들의 연애와 복지에 이바지하고 음주 가무에 심취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학점이 바닥이었고 집에서도 거의 쫓겨날 뻔했었죠.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재영 교수님의 첫 전공 수업인 아동 발달 수업에서 학점 D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 A, B, C, D 그 D요. 교수님의 그 수업을 아주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강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아동 발달 수업을 미국에서 그것도 영어로 현재 13년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늘 수업 첫날 학생들에게 "나는 이 수업에서 D를 받았고 재수강까지 했다. 너희들은 그래도 나보단 낫지 않겠냐?" 라며 꿈과 희망의 멘트를 날리면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곤 합니다. 50줄이 된 제가 이렇게 아직도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그때 제가 너무 놀았던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던 제가 서영식 교수님의 유아교육 개론, 부모교육 개론 등을 들으며 '아,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를 하며 저녁에는 교육대학원을 다녔고요. 대학원에서는 교육대학원 원후회장으로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대학원 선생님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간식도 매일 제공하고요. 졸업 후에는 7년간 유치원에서 교사 생활했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지냈던 그 7년은 지금 돌아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풍운의 꿈을 안고 2001년 미국으로 유학을 나와 퍼듀 대학교 인간가족발달학과에서 두 번째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당시 말을 당최 안 듣는 고집센 2살 딸의 심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기로 했는데요. 엄마 아빠의 공동 양육, 즉 코페런팅이 어떻게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2살 영아들의 사회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학위를 받고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주립대 사범대학 유아초등교육학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종적 다양성과 교육과 연구의 혁신으로 잘 알려진 도시 중심형 연구대학이었죠. 여기에서 영아 발달과 보육에 대한 수업과 실습 지도를 하고 열심히 연구도 해서 정년 심사에 무사히 통과하고 부교수로 승진도 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에 있으면서 한국 주요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고 해외 탐방 프로그램을 리드하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을 데리고 숙명여대와 이화여대를 탐방해 강의도 듣고 숙명여대 부설유아원도 방문하고 이화여대 병설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서영숙 교수님과 다른 대학원생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저와 학생들 모두에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오클라호마 대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오클라호마에 대해서 PP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미국 한가운데에 위치한 주로
토네이도 말고는 별로 유명한 게 없다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유아교육 측면에선 사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이라는 보육평가 인증과 개선 시스템, 또 4세 모든 유아 대상으로 하는 무상 보육 시스템인 프리 킨더가튼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과 가족을 지원하는 질 높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또 유아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유아교육계에서는 선두적 역할을 하는 주로 꽤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오클라호마 대학은 이 주에서 가장 좋은 플래그십 대학입니다. 아름다운 메인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대학 풋볼은 전국 4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유명하죠. 자, 이제부터 제 연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오클라호마에서 새 출발하면서 새 푸대에 담을 새로운 연구 주제를 고민했었죠. 그 결과 유아교사의 웰빙에 관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유아교사의 낮은 처우와 고된 업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애 첫 5년이 아동 뇌발달, 사회정서, 언어 인지 발달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말 미미하죠.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유아교사 처우가 더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죠. 교사들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부족한 자원 등은 아주 오랫동안 누구나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교사의 스트레스와 건강, 웰빙 문제도 가세하게 되죠. 이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교사의 웰빙, 인력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행복한 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역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강력한 융합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이자 우리 숙대 아동복지학과 자랑스러운 후배인 전 리니 교수, 교육정책, 물리치료,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공중보건,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이 해피티처 프로젝트팀은 조화롭고 서로를 배려하며 연구 성과도 정말 뛰어난 환상적인 드림팀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죠. 저희는 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개념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정신 심리적 웰빙뿐 아니라 건강, 직업적 웰빙, 다양한 업무 환경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이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거였죠. 교사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저희는 오클라호마의 유아교사 26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면접, 관찰 등을 통해 모은 데이터로 교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건강과 심리,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많은 재원도 제공했는데요. 특히 지정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의 제공, 교실의 선생님들의 사이즈의 가구 비치와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를 위한 환경 구성, 아이들의 문제 행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우리 연구팀은 25개 이상의 초청 강연을 포함한 35개의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파트너 스쿨과 다양한 협회, 설사 시위원회, 주정부, 학회, 연방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저희 학교 유아교육 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아 포스터 발표를 할 때 깜짝 방문한 조지 카이저 씨에게 열정적으로 제 연구를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조지 카이저 씨는 미국 최고 부호의 한 분으로 유아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오클라호마 주와 미국 유아교육의 지평을 달리할 만큼 큰 영향을 가진 오클라호마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리우죠. 이분에게 이렇게 제 연구를 개인적으로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또 모든 팀 멤버가 참여한 주정부 초청 컨퍼런스 플래너리 세션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방정부 주도의 유아교육 리서치 컨퍼런스인 NRCC에서 미국 최고의 연구 권위자인 예일 대학의 월터 길리암 교수, 메릴랜드 대학의 브렌다 존스 하딩 교수, 오레곤 대학의 셔넌 리스콘 교수와 나란히
초청 플래너리 세션에 발표를 한 것은 연구자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영예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말 더 엄청나게 신나고 보람 있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학회에서 우리 해피티처 프로젝트 관련 심포지움을 모두 팔로우하던 오피스 오브 헤드스타트라는 연방 정부 기구 선임 연구원이 우리 팀과 교사 웰빙 연구의 전설로 불리우는 예일대 의대 위티커 교수님을 초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이 이번 여름 그 발표 때 사진입니다. 전국 헤드스타트 리더들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이 발표로 정책에 실제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단 2달 만에요. 몇 주 전 발표가 난 헤드스타트 정책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 팀이 여름에 발표하고 제언했던 정해진 휴식을 위한 공간, 유아와 교사의 웰빙을 모두 고려한 환경 구성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쁘더군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팀 사이언스가 정책과 연결돼 실제적 변화를 일으킨 아주 드문 성공 사례라며 크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이 해피티처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 리더십 아래 지금은 18개의 각기 다른 연구 분야의 전문가 25명 이상이 모여 각각의 서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코비드 상황이 어떻게 교사들의 업무와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국 단위 연구, 또 해피티처 메타 어널리시스, 해피티처 웰니스 인터벤션 프로그램 개발, 또 바깥놀이 아동 발달과 웰빙을 중심으로 하는 해피 차일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즌 몇 가지 진행이 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분들이 해피티처 시즌 1과 2에 합류했던 팀 멤버들이고요. 제가 새로 구성한 해피티처 시즌 3 팀은 이번 여름 $200만 어마어마한 액수의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피티처 웰니스 프로그램을 4년에 걸쳐 개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그랜트라 대학 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은 조명과 관심을 받고 있고요. 몇 주 전 첫 그랜트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로 교사와 아이들의 삶이 나아지고 모두가 행복한 유치원, 학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학술 활동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 지금까지 책 한 권과 SSCI 페이퍼 35개를 포함한 42개의 학술 논문을 출간했고요. 사범대와 대학, 학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 업적 관련 수상, 크고 작은 많은 연구 그랜트를 받았는데요. 이 사진은 사범대 최우수 연구 교수상을 수여했을 때 저희 대학 총장님과 사범대 학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 총장상을 수여한 사진입니다. 이번 여름부터는 석좌 교수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임용되어서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영예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구 이외에 물론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영아 발달과 보육 관련 수업과 실습을 전담했었고요. 학부 학생들과의 관계는 정말 긴밀하고 돈독합니다. 늘 우리 집에서 하는 마지막 수업과 종강 파티는 즐겁고요.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도 정말 돈독한데요. 수업과 논문 지도, 또 학생들과의 공동 연구는 제게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죠. 대학원생들과 학교 생활에서 재미도 빠질 순 없죠. 해마다 할로윈 때는 학생들과 함께 커스튬을 입고 학교의 칠리 쿡아웃 행사에 참여합니다. 또한 다양한 루트와 기회를 통해 교육 정책 입안과 교육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동료 교수, 학생, 제 딸들과 함께 참여한 피켓 시위들 사진인데요. 몇 년 전 오클라호마 교사들의 워크아웃 시위,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항의 및 개선 요구 시위 등에 참가한 사진들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20 년을 살고 여기에서 가족을 꾸리고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지만 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학과에서, 대학에서 다양한 학교 행사들로 한국과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알리고요. 그중 코리안 바베큐 파티는 어디에서든 인기 만점이었죠. 숙명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숙명에서 얻은 지식과 학문적 통찰력은 지금 제 연구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고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제가 아동복지학과에서 만난 인연들이었습니다. 숙명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에서 많은 초청 강의를 했고,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숙명과의 많은 인연들, 특히 한국에 갈 때마다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제자들을 모아 학문적 교류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스승이자 멘토 서영수 교수님, 진짜 을이녀 윤은지 교수님, 다른 교수님들, 모든 동무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제게는 최고의 절친인 아동복지학과 90학번 동기들, 아까 말씀드린 존경하는 아복 후배 리니 교수, 몇 년째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교사의 웰빙에 관한 많은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한국 숙대 강연 때 만났던 김성근 선생님은 지금 제 박사 학생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제게는 소중한 숙대 아복의 인연입니다. 2년 전 딸들과 처음 방문한 승명에는 이렇게 형형색색 꽃들이 만발하더군요. 여전히 아름다운 숙명 교정 또한 잊지 못할 고운 인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여러분, 앞으로 늘 그 자리에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숙명 아복 100 살이 되는 그날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의 열정과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